만약에 여러분 주방 한 구석에 있는 그 전기밥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전력거래소에서 막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거래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돈을 잃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아, 그게 참 비유가 아니라 사실 실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팩트거든요. 우리가 왜 무심코 꽂아둔 플러그 하나하나가 그 거시적인 국가 에너지 시장의 수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이번 심층 탐구, 오늘은 뭐 단순하게 불 끄고 아껴 쓰자 이런 도덕적인 캠페인이나 잔돈 모으는 짠테크 이야기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전혀 아니죠. 철저한 자산 방어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지금 2026년 고물가 시대잖아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그 골칫거리 고지서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완전히 뒤바꾸는 그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완전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오늘 한국전력공사 운영 지침부터 실제 환급 데이터까지 싹 다 파헤쳐 볼 텐데요. 그니까요. 근데 일단 저부터도 좀 의아한 게 국가가 굳이 우리가 안 쓴 전기에 대해서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왜 주지? 싶거든요. 아, 이게 전력 시장의 거시적인 구조를 딱 보면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그 전력 피크 타임 있잖아요. 네네. 막 에어컨 빵빵하게 틀 때? 그렇죠. 그때 전력망이 다운되는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정부는 진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발전소를 아예 새로 짓거나 아니면 피크 타임용으로 아주 비싼 수입산 그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기를 급하게 막 돌려야 되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새로 짓고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그 막대한 매몰 비용이나 변동비? 그걸 지출하느니 차라리 국민들이 전기를 덜 쓰게 재정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아하, 그 수요 자체를 깎아내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훨씬 싸게 먹힌다. 이 계산이군요. 약간 일종의 거대한 에너지 차익 거래를 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수요를 관리하는 게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경제적이니까요. 진짜 수백만 가구가 한 10%씩만 전기를 아껴줘도 국가 전력망 전체로 보면 거대한 발전소가 하나 새로 지어진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와, 그렇구나. 네, 이걸 전력시장에서는 그 가상발전소, VPP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은 발전소 건립 비용을 아껴 쓰니까 그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가상발전소 주주인 여러분한테 캐시백이라는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보죠. 그러니까 내가 안 쓴 전기가 국가 발전소 건립 비용을 방어해주고 그게 다시 내 고지서에 마이너스로 돌아온다. 완벽한 경제적 선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죠. 근데 그럼 이 배당금, 즉 캐시백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뭐 단순히 그냥 내가 줄인 만큼 1대1로 깎아주는 그런 평면적인 구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동 경제학적인 인센티브가 진짜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일단 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년 동일 기간, 그 평균 사용량이랑 비교해서 최소 3% 이상을 줄여야 발동을 합니다. 아, 최소 3%는 깎아야 시작이군요. 네, 근데 핵심은 여기서부터인데 절감률이 높아질수록 1kW 시당 지급되는 단가가 누진적으로 확 뛰어오릅니다. 누진적으로요? 단가가 바뀐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3%에서 5% 미만 구간, 요만큼 절감하면 1kW 시당 30원을 줘요. 근데 10%를 넘기면 이게 80원으로 뛰고요. 와, 2배 이상 뛰네요. 그렇죠. 그리고 20%에서 30% 사이를 절감하면 최고 단가인 100원이 책정됩니다. 단 최대 3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요. 30%까지만. 그럼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그냥 자동으로 싹 차감돼서 나옵니다. 와, 이거 듣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카드 리워드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네요. 그쵸. 정반대죠. 신용카드는 막 실적을 많이 채워야 혜택률이 올라갔는데 이 제도는 우리 집의 베이스로드, 즉 기저부하를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단가가 막 3배 이상 폭등하는 구조잖아요. 1kWh에 100원이면 보상 단가가 진짜 공격적인데요. 엄청난 단가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씩 아끼는 가구 100곳보다 아예 30%씩 팍팍 줄이는 가구 10곳을 만드는 게 행정 비용이나 전력망 안정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아, 그래서 극단적으로 전기를 다이어트하는 가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 전기요금에서 이렇게 자동 차감되는 것도 뭐 고정비 방어 차원에서는 아주 훌륭한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통장에 진짜 그 현금이 딱 꽂히는 걸 직접 봐야 심리적으로 팍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혹시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급 시스템은 없나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가스 캐시백이 아주 매력적인 카드로 등장합니다. 오, 가스는 좀 다릅니까? 네, 전기가 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이라면 가스 캐시백은 절감된 금액을 본인 계좌로 직접 말 그대로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계좌로 바로 쏴준다고요? 와, 이거 확실히 체감 온도가 다르네요. 그럼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가스 역시 절감률에 따라 누진 구조예요. 3에서 10% 절감 시 1세제곱미터당 50원, 20에서 30% 절감 시 최고 200원이 지급됩니다. 200원이요? 꽤 쏠쏠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2026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기존에는 동절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에만 운영하던 제도를 4월과 5월, 이 상반기 봄철까지 확대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봄철이요?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의문이 드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 기온이 자연스럽게 오르잖아요. 그럼 누구나 당연히 보일러를 덜 틀 텐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자연스럽게 감소한 사용량까지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해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시스템 설계자들도 당연히 그 변수를 고려했죠. 그래서 가스 캐시백 알고리즘 내부에는 기온 보정 계수라는 수학적 필터링이 싹 들어갑니다. 아, 기온 보정 계수요? 그러니까 결국 날씨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수학적으로 고정시켜 놓고 순수하게 사용자의 절감 노력, 그 노력이라는 변수만 딱 추출해내는 일종의 회귀 모델 같은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전년도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 2년 동안 해당 가구의 계량기 데이터랑 그 당시 해당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겹쳐서 쫙 분석을 합니다. 아, 교차 검증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외부 기온이 이 정도일 때 이 집은 평균적으로 가스를 이만큼 쓴다는 그 기준선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기온을 그 방정식에 대입해서 나온 예상 사용량이랑 실제 사용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와, 치밀하네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거저먹은 절감분은 철저하게 걷어내고 소비자가 진짜 실천해서 만들어낸 순수 절감분만 돈으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현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야,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흥미로워지는데 이론이랑 수학적 모델링은 진짜 완벽합니다. 근데 과연 집에서 불 몇 번 끄고 플러그 몇 번 뽑는다고 저 3%에서 최대 30%라는 절감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 현실적인 문제가 남거든요. 그렇죠. 체감이 잘 안 되시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스마트하고 바쁜 사람들이 고작 몇천 원 벌자고 촛불 켜고 살면서 삶의 질을 막 떨어뜨리진 않을 테니까요. 근데 삶의 질을 희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첨부한 자료 중에 그 30대 1인 가구 선우 씨 사례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선우 씨 사례요? 어떻게 하셨길래? 이분이 여름에 에어컨 끄고 막 땀 흘리면서 버틴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집안의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루틴만 딱 추가했는데도 전년 대비 무려 15%의 전력을 절감했어요. 잠깐만요. 15%요? 대기 전력만으로 15%가 날아갔다는 건 그 집안 어딘가에 엄청난 전력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거대한 전기 흡혈기들의 정체가 대체 뭡니까? 가장 치명적인 1순위 범인이 바로 전기밥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밥솥의 보온 기능이죠. 아, 보온. 밥솥이요? 아, 그 가열소자가 밥 온도를 유지하려고 24시간 내내 계속 켜졌다 꺼졌기를 반복하니까 거기서 전력을 엄청 빨아먹는 거군요. 맞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그 연력학 법칙을 거슬러서 고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요. 네, 데이터에 따르면 밥솥을 7시간 이상 보온 상태로 두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밥을 처음부터 새로 한 번 짓는 거랑 맞먹는 전력을 소모합니다. 와, 7시간 보온이 밥 한 번 새로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우리는 항상 따뜻한 밥이 대기하고 있는 걸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상 엄청난 에너지 누수였던 거죠. 그래서 밥을 지은 직후에 바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고 먹을 때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거, 이게 삶의 질은 유지하면서 베이스로드를 확 낮추는 가장 확실한 타격법입니다. 야, 이거 당장 오늘부터 해야겠네요. 그럼 밥솥 다음으로 또 잡아내야 할 흡혈귀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비데입니다. 아, 비데. 네.
비데 역시 항상 물이랑 시트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발열을 하는 상태거든요. 이것만 절전 모드로 딱 돌려놓아도 비데 대기 전력의 49%를 날릴 수 있습니다. 절반이 날아가네요. 철전 모드 하나로. 만약에 이런 흡혈귀들을 잡아내서 전체 사용량을 15% 줄였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제가 이 시스템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절감한 15%에 대한 캐시백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눈치채셨네요.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악명 높은 그 계단식 누진제잖아요. 200kW, 400kW 경계선 넘을 때마다 단가가 폭등하는데 사용량 전체 파해를 줄이면 이 누진세 구간 자체를 아예 아래로 끌어내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더블 할인의 마법입니다. 더블 할인이요? 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평소에 410kW를 써서 누진제 최고 구간인 3구간의 그 비싼 요금 단가를 맡고 있던 가구가 있다고 치죠. 네네. 이 집이 대기 전력을 사냥해서 사용량을 390kW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낀 전력에 대해서 캐시백 최고 단가 보상을 받습니다. 캐시백 받고. 베이스라인 자체가 이 구간으로 뚝 떨어집니다. 와, 양쪽에서 혜택이 들어오네요. 그 총 사용량 감소로 요금 자체가 떨어지고 누진 구간 하락으로 단가도 인하되고 거기에 캐시백 입금까지. 이렇게 되면 뭐 고지서 앞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 마이너스 청구서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군요. 충분히 가능하죠. 게다가 여기에 2026년 기준 만약에 여러분이 복지 할인 대상 가구라면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보너스 혜택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1등급 고효율 과전을 구매하시면 구매가의 최대 20%를 현금으로 환급해줍니다. 특히 이 제도는 사업 공고 전에 구매한 내역이라도 영수증만 제대로 증빙하시면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와, 효율 좋은 기기로 바꿔서 누진 구간 내리고 매달 캐시백도 받고 기기값 환급까지 챙기는 완벽한 삼중 방어막이 완성되는 셈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닙니다. 정책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우리 집안의 전력 흐름을 재설계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다. 세팅만 제대로 해두면 매달 알아서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들여 쌓은 시스템을 한순간에 싹 다 날려먹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정 억울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함정이 바로 이 사이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혜택을 허공에 날리시거든요. 아니, 요즘은 전자정보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한 번 딱 하면 주소지 기반 모든 행정 데이터가 새 집으로 알아서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당연히 내 이름으로 된 캐시백 자격도 이사간 집 후 승계될 거라고 믿을 텐데요. 바로 그 심리적 함정 때문에 실수가 발생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데이터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아이디를 따라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국가 전력망의 물리적인 노드, 즉 그 집 주소지에 박혀있는 물리적 계량기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내 아이디가 아니라 계량기에 귀속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짐을 싸서 기존 집에 전출 신고를 딱 하는 그 순간 기존 주소지 계량기에 묶여있던 캐시백 자격은 즉시 완벽하게 소멸합니다. 헐, 데이터가 아예 초기화되는 거네요. 그럼 이사를 가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새 주소지로 이사하신 직후에 한전온앱이나 K가스 캐시백 시스템에 접속해서 반드시 새로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야 새 집의 계량기랑 여러분 명의가 새롭게 매칭이 되거든요. 이걸 몰라서 한 반년 동안 전입신고 다 했는데 혜택이 왜 안 들어오지 하면서 마냥 기다리다가 나중에 소급 적용도 못 받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와, 이사 갈 때 그 인터넷이나 정수기 이전 설치 신청하듯이 캐시백 재신청도 무조건 이사 체크리스트 1순위로 올려둬야겠네요. 무조건입니다. 근데 물리적 계량기가 기준이라면 논리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저한테는 이 집에서 쓴 과거 2년치의 비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설령 저보다 먼저 살던 그 이전 세입자 데이터를 쓴다고 쳐도 만약 그 이전 세입자가 진짜 극단적으로 전기를 안 쓰는 완전 짠드리분이었다면 어떡합니까? 새 세입자인 저는 그 사람보다 전기를 더 안 써야 3% 절감을 달성하고 캐시백을 받는다는 건데 이건 알고리즘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불리하게 세팅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데이터의 불균형이나 통계적 오류를 잡기 위한 보완 알고리즘이 다 존재합니다.
과거 데이터가 아예 없는 신규 전입자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전 세입자 데이터가 너무 특이값, 아웃라이어를 보일 경우에는 단순히 그 데이터만 평면적으로 딱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 보정 과정이 있군요. 네, 해당 지역 동일 면적 가구의 평균 사용량이라는 이 거시적 데이터를 보완적 기준으로 가중시켜서 합리적인 비교 기준선을 다시 싹 그려줍니다. 아하, 극단적인 특이값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단위 통계로 보정을 해주는구나. 이거 꽤 합리적인데요. 네,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의 문제는 어떤가요? 아까 계량기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전세나 월세 사는 세입자들은 사실 집주인 명의로 된 계량기를 쓰잖아요. 신청할 때 집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한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눈치 보이고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명의자가 누구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공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거주자가 누구냐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오, 실거주자 기준이군요. 네, 본인이 실거주하면서 요금 내고 있다면 세입자라도 아주 당당하게 본인 이름이랑 연락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그럼 아파트 거주자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아파트는 한전에서 개별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전세세가 뭉뚱그려져서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한전이랑 직접 거래하는 구조가 아닌데도 개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아파트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사용량 정보를 한전 쪽에 데이터로 정상 제공하고만 있다면 개별 세대가 한전원 앱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앱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군요. 네네. 정상적으로 승인이 딱 되면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항목에서 알아서 캐시백 금액이 차감돼서 청구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게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포인트나 다자녀, 장애인 같은 기존 복지 할인 제도 있잖아요. 그거랑도 100% 중복 적용이 됩니다. 서로 획객을 갉아먹지 않는다는 뜻이죠. 와, 그렇다면 과거 데이터가 없든 전월세든 아파트에 살든 이사를 막 왔든 내 상황이 불리할까 봐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일단 오늘 당장 앱에 들어가서 가입 버튼부터 누르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진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제도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소급이 안 됩니까? 네, 내가 지난달에 아무리 전기를 아껴 썼어도 어제 가입했다면 그 과거의 노력은 하나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절감량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라도 빨리 스마트폰 켜고 신청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에요. 1년 365일 상시 가동되는 제도니까 미룰 이유가 전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전의 이 캐시백 신청 사이트 이름인데요.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줄여서 ENTR, 엔터라고 부르거든요. 네, 에너지를 사고 파는 시장, 그 거래소라는 의미가 아주 노골적으로 담겨 있는 네이밍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주방으로 가서 밥솥 보온 코드를 딱 뽑고 화장실 비데를 절전 모드로 돌리는 그 1초의 행동은요. 단순히 고지서에서 몇천 원 깎아내는 쫌생이 같은 짠테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 전력망에 꽂혀있던 플러그를 뽑음으로써 여러분의 집을 수백만 개의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가상발전소로 가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는 에너지를 국가전력거래소에 100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단가로 팔아치우는 아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신 셈이죠. 그렇죠. 내가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이 작은 스위치 통제가 저 멀리 있는 국가 차원의 거대한 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게 하고 거시적인 국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 안에서 시작된 작은 스위치의 움직임이 개인의 자산을 방어하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 탄소 배출 시장까지 조용히 흔들고 있다는 사실, 이거 꽤 짜릿하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 집의 전력거래소 포지션부터 한번 재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소스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